시작하겠습니다. 자, 88쪽이요. 허공으로 써있나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는 거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1초에도 수십만 개의 세포가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족 주머니로서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족 주머니로서의 나라고 하면 한 살 때의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가, 또 10살 때의 몸은 어쨌는가 알겠어요? 한 살 때, 10살 때 몸은 계속 신진대사를 하면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다 날아갔어요. 그때 몸은 없어졌지만 지금 이 몸은 있지 않습니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무엇을 나라고 해야 할까? 허공으로 쓰인 여러분이에요. 예, 허공으로 쓰인 나라고요. 몸뚱이는 감사해요. 성품이 없어. 나라고 해봐도 저절도리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나라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왜 이 몸을 나라고 해봐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까? 이거 자꾸 변하니까 내가 아니요. 내 몸이 자꾸 변하니 어떤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죠. 이학적으로도 그렇죠. 이것이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 거 아닌가. 이 몸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한다면 나라고 딱 지정하는 몸이 없지는 없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순간은 이미 다른 몸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예. 지금 백봉 선생님이 제일 먼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치를,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우리의 성품, 본래의 그 부처의 성품, 우리의 불성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몸뚱이입니다. 몸뚱이가 지금 몸뚱이를 늘 나라고 하고 있고, 내가 쓰는 마음, 망심을 늘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가장 집착이 심하게 묶여져 있는 몸뚱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려면 우선 나라고 하고 있는 그 아상에 깊이 박여 있는 몸뚱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게 되는 거지요.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 이러면 빈말이 돼버린다.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성품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정불변하고 나하고 개별적이고 어떤 독립성이 있다라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몸뚱이 중에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한다. 몸뚱이가 변하지 않느냐. 몸뚱이가 나고 죽는다는 변하기는 변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라요. 난다, 죽는다라는 것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생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접근하기 전, 몸뚱이가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서 유아기를 지나서 청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난다, 죽는다 빼놓고 그 중간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나는 것도 변하는 거고 죽는 것도 변하는 거다 이러면 잘 못 알아듣거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몸은 뭐다? 자꾸만 변하는 거다. 자꾸 변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우리의 성품자리는 부동이다. 변하지 않는다. 몸뚱이는 변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몸뚱이는 변하는 거야. 그런데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인 나라는 것은 부동이야.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갑니다.
그 다음 또 얘기는, 그럼 변하는 것은 어째서 변하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는 것이지? 또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선생님이 본문을 쭉 해놓으시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분이 이 의도하는 바가 있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반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몸뚱이는 성수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일상학에서 물어보세요. 몸뚱이는 성분이 없어요. 그러나 몸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분은 진짜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건 어째서 진짜입니까? 왜 진짜냐? 이놈은 변하게 할 것이 없어. 몸뚱이는 하나님을 얻는 자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걸 끌고 다니는 그 자리, 소소영한 그 자리는 변할 것이 없어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소소영한 그 자리는 변하는 모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부동. 모습이 있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모습이 없으면 무상이죠. 모습이 없으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다. 먼저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불문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진짜와 가짜. 이것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모습이 있는 거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다. 무상. 모습이 없는 것이고 유상. 그러니까 진짜는 무엇이냐?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야. 가짜.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 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해놨는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나 처음 이제 이렇게 불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지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를 듣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변한다라는 뜻은 어려워. 그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더 어려워. 그러나 변한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늘 평소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모습 공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제가 자꾸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홍정화 도반님,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정적이지 않은 것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고정적인 것이 무엇을 고정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고정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변한다라는 이 개념을 형성하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우리가 입력이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제일 처음에 입력되어 있던 것이 그걸 못 들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 연습해야 겨우 그게 들어가요. 자, 정자윤 도반님, 변한다라는 게 뭐죠? 생멸이 있는 거죠. 생멸이 있는 거. 그렇죠. 생멸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생멸이 있다고 하죠?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 네. 어째서 생겨났다가 없어지죠?
까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교 도가님,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시간이 붙는 거. 시간이 붙는 거. 그렇죠. 시간이 붙는 것이 이제 생멸이 있는 거죠. 자, 저기 효정도반님,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모습, 인연과 조건에서 태어난 모든 모습. 그렇게 하면은 변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뜻이 아닌데. 자, 1차 도반님. 예,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변한다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변한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요? 외우라고 했습니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인연과 조건이 됐으니까 추운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날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다른 상황이, 다른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이것이 변한다입니다. 변한다.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기고. 요거 인연법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려면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그 조건 중에서 가장 미세한 조건이 팔식이래요. 아래아식. 아래아식이 일체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몰라요. 그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 한해서만 그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근으로 통해서 그냥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육진 경계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이렇게 자기가 이걸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외워야 된다. 외워서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이것이 변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계속 변하는 겁니다. 나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 합했을 때 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 분리가 되면, 떨어지면, 여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걸 죽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모습 공식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했으면서도 몰라.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요거를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좀 더 개념이 명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거를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불문에 들어서 공부를 할 때 변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육진 경계에 변하는 것을 다 봅니다. 그래서 변하니까 요거를 진짜라고 할 수가 없네. 요거 가짜네. 가짜. 그래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자꾸 머무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자각이 와야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모습 공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의 가장 근본되는 도리, 이치,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저번에 그 도반들이 책을 많이 얻어다 놨어. 근데 보니까 진짜 뭐 뜻을 몰라. 그지요? 근데 모습공식을 하고 나니까 그 책을 보니까 이해가 다 되더라는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법문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와 파악도가 올라가니까 그 책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막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도 냅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지. 허공으로서의 나 속에는 모습공식도 들어있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도 이미 판을 깔아놓은 거지요. 판을 깔아놔서 부동인 나의 성품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야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앵무새가 지저귀는 그 새들이 지저귀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러면 내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왜?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100번, 1000번 해봐도 그게 내 마음에 안 와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면 내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고 내 쓰는 마음도 변하는 것이다. 나라는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경계도 전부 변하고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이치가 판을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판을 깔아. 그렇게 해서 백봉 선생님 말씀하시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일체 유심조가 이미 깔려야 허공으로서의 나를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한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내가 머물 수가 없네 해서 직접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치고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을 때 머물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머물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가짜라고 하는 거네. 헛것이라고 하는 거네. 이거를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나는 너무나 지금 어두워 있어. 그 어둠을 관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도리를, 이치를 자기가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윤회의 바다에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성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그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칠흑 같은 어둠, 그러니까 무지죠. 뒤바뀐 생각이죠. 분별망상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된다. 이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굉장히 분명하고 사리에 딱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연기와 공성이 연기법이거든요. 하도 이 중생들이 뒤바뀐 생각을 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연기법을 먼저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육근, 육진 경계가 전부 다 느라고 하는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나라고 하는 건 색수상 행식의 모임이에요. 그걸 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색수상 행식이 흩어지면 나라는 것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선 연기법으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부동인, 진짜, 소소영영이라고 하는데 소는 밝을 소거든요. 소소가 2개 들어갔으니까 밝고 밝은입니다. 영영은 신령하다, 공적, 영지할 때 그 신령하다. 밝고 밝은 아주 신령스러운 그 자리,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 자리는 뭐다? 변할 것이 없다. 부동이다. 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변하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문하는 올바른 방향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올바른 방향을 가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요체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에 이유한 부족했겠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공이라는 것이 말만 허공이지 원래 허공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허공은 없습니다. 그 허공, 예언 이름이에요. 예, 허공이라는 이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이름, 허공과 한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허공에 내 허공이 있는가? 허공에 모습이 없으니 따라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없죠. 내 허공 없죠. 예, 없습니다. 예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허공. 보통 우리가 말하는 허공, 우주 허공 하는 거는 3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색성향미촉법 할 때 3개에 들어가는데 허공, 빈 공간. 우리의 성품짜리는 색이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이 허공이라는 것은 3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허공을 비유를 할 때는 본래 부동한 자리를 허공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허공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불생불멸하고 부동한 자리를 지칭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빌려오는 거지요. 이름을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와서 허공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허공 이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허공을 딱 만들어 버려. 자기 머리. 지구가 둥둥 떠 있는 우주 공간. 이런 식으로 모습인 허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 성품짜리, 불생불멸한 자리, 법신짜리 막 말을 이렇게 해. 지금 하는데 무엇을 딱 붙잡아. 나의 성품짜리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나의 모습으로 딱 붙잡아. 그러면 그거는 사도예요. 사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이렇고 저렇고 부동하고 불생불멸하고 모습이 없고 하는 거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다는 이게 말마디도 붙지 않는 그 자리인데 그것을 설명을 하자니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왔다. 그럼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은 이 이름도 빌려온 것이죠. 빌려왔으니까 어떤 모습을 짓지 않는 것. 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허공 빌려온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허공에 그냥 꽉 허공을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우리 성품짜리죠. 성품짜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반문성도 하고 하니까 보는 것이 성품짜리가 보고 듣는 것이 성품짜리가 듣는다. 보는 것이 눈이 아니고 보는 것이 귀가 아니다. 요렇게 이제는 이해가 될 거라. 왜냐하면 눈하고 귀는 한번 또 물어볼게요. 예교야, 눈하고 귀는 변하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눈하고 귀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뭐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네. 근데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상대성. 상대성.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예교가 이제 그렇게 답을 하면 이 말하자면 눈이다 귀다 변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딱 듣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상대성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지. 그죠? 자, 정자윤 도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눈하고 귀는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눈하고 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네? 가짜.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는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하고 귀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요게 기초로 깔려 있어야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허공과 한 가지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안 하면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허공과 한 가지란 말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 예교야 알겠지?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는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눈하고 귀는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지. 눈이 계속 그대로 있고 귀가 계속 그대로 있나?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짜지. 가짜니까 그 자체가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게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엄경에도 제일 먼저 뭐걸로 딱 나와요? 보는 것은 견이다. 마음이다. 보는 것은 마음이다. 보는 것은 눈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보는 것은 마음이다. 성품짜리다. 요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거든. 진심을 설명을 할 때. 그 진심을 설명을 할 때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하려면 견성이 바로 성품이 보는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뭐가 앞에 다 돼 있어야 되느냐?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고 몸뚱이에 붙어있는 안이 비설신이 다 변하는 것이고 변하니까 요거는 가짜고 그리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간단해요. 눈도 지금 저는 이제 이미 노안이 와 있지만 저보다 더 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눈이 2.0이었거든. 1.5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내 친구들은 다 안경도 끼었어. 그런 거 보면 눈이라는 이 기관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 보는 성품은 눈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노안이 왔든지 악이든지 상관이 없이 성품짜리는 보는 성품짜리는 하나거든. 똑같거든. 그러니까 보는 성품짜리하고 내 눈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가를 모습공식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야. 실체가 없어. 자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지혜가 있을 수가 없지요.
보고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지혜를 의미하거든. 지혜자리를.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모습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변하지 않으니까 모습이 없는 거거든. 이놈이 뭐하고 똑같다? 할 수 없이 허공과 똑같다고 비유를 하는 거지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허공과 한 가지요. 그러면 이제 허공을 이제 한번 해보자. 허공을 우리 생각해 보면 지금 지구에는 이렇게 허공을 보면 허공에 뭐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각각의 그 나라에서 그 영공에다가 전부 뭐 이렇게 자기 영공을 정해놓고 있지요. 그 영공을 침범하면 밑에 그 저기 뭐고 자기 영토를 침범하는 거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더 올라가 보자. 저기 뭐 그 뭐고 우리 뭐야 지금 로켓 쏘아 올려서 위에 가보자. 지구 쫙 위에 가보고 사방으로 밑에까지 싹 가보자. 거기도 영토가 있나요? 영공이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허공이 무한대라. 그러니까 요만큼은 내 허공이다. 요만큼은 네 허공이다. 요만큼은 각성거사님 보는 거다. 보는 성품이다. 요만큼은 일심행일 보는 성품이다. 요만큼은 휴의거사님 보는 성품이다. 이렇게 갈릴 수가 없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요점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번 머리가 휙 도는 그런 대목입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대목이 확 도는 대목이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성품자리가 본다. 마음이 본다. 이것도 한번 머리가 휙 돌아가는 건데 이만큼은 내 허공이다. 이만큼은 네 허공이다. 나눌 수 있냐. 여기에서 한번 머리가 휙 돌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휙 돌아버려야 돼. 이때까지 나는 내 몸뚱이를 기본으로 해서 마다 너다 어쩌다 한국이다 뭐 지구다 뭐 태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넓게 가보자. 가도 끝이 없는 허공으로 가보자. 그러면은 뭐 지구는 뭔지도 안 되겠지. 가도 끝이 없는 허공 보면 요만큼은 뭐 태양 허공, 요만큼은 지구 허공, 요만큼은 뭐 달 허공,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라.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몸뚱이 나 이런 분별하는 데서 절대로 안 벗어나거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둠을 뚫고 나가려면.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밝음이 없는 거. 안 밝음. 그러니까 요만큼도 내 허공, 요만큼 네 허공이다. 이 본래의 우리의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 자리는 구분지어져 있지 않다. 왜 구분지어져 있지 않죠? 자, 원명도반님, 왜 구분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습이 없어서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너다, 나다, 남자다, 여자다, 길다, 짧다, 착하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못 갈라. 왜? 모습이 없었어. 모습이 없어서.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거든요. 모습이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 되거든. 없는데 범소유상 계시는 약견, 지혜상, 모든 상을 뭘로 본다? 비상으로 보면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상이구나. 그걸 비상이라고 합니다. 비상, 분별상. 그런 상이구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
열애를 뵙는다고, 자기 성품을 본다고 돼 있거든요. 열애를 뵙는 게 곧 자기 성품을 밝히는 것인데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여기에서 헷가닥 넘어갈 게 몇 군데나 나와서 변한다. 몸뚱이를 변한다. 몸뚱이 변하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벌써 여기서 한 번이죠. 몸뚱이가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나네. 진짜 나네. 근데 이 진짜는 뭐가 같다? 허공과 같아서 네 거 내 거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몽땅 같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나예요. 그런 것이 바로 난데 맨날 몸뚱이가 내고 경계에 따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슬픔과 허무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생들은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지요. 벗어날 길이 없어. 근데 그것이 뭐다? 뒤바뀐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뒤바뀐 생각을 말하자면은 바르게 해주려고, 조사님들하고 바르게 해주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네. 그러니까 온갖 그걸 다 방법을 동원을 하지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편이 나오는 겁니다. 모스콩식이 할 필요 없지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들으면 모스콩식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도 실제로는 못 알아듣거든. 자기의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해봐서 자기 스스로 밝아지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밝아지는 겁니다. 본래 나는 밝음이라서 밝아지는 거지 내가 어둠이면 뭔 수로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허공은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동이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소소영령한 자리다. 이것이 진짜 나다. 진짜 나. 그거를 딱 이제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은 내 허공이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란 말이요.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시니 얼떨떨하여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죽는 게 제일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러 왔어요. 보림선언에 너 보림선언에 왜 왔니? 어머, 생사 문제 해결하러 왔지요. 생사 문제 해결을 하러 왔는데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생불멸을 돼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생사라는 것은 났다가 꺼지는 건데 불생불멸한 자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니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너 안 죽으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너 죽는 거 진짜 싫잖아. 안 죽으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예교야 안 죽으려면 니 안 죽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아야 돼. 그렇지. 지금 예견은 처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법계야, 니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되나? 나지 않아요. 나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안 죽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되지 않냐고. 불생이라야 되지 않냐고. 불멸하려면, 죽지 않으려면, 불멸하려면 불생, 나지를 말아야 되지 않냐고. 참 불교 공부는 이래서 참 재미있는 공부고 깊은 공부. 내가 죽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제 나지 말아야 되는데 본래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생멸이 없어. 구별이 없어.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것이 뭐다? 불생, 죽지 않는 돌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것이 죽지 않는 돌이야.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려면 어째야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힐 수가 있는가?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되게 구름 잡는 소리거든, 지금. 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묘강아, 허공으로서의 나를 내 손바닥 안에 놓고 보듯이 보려면 어찌해야 된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내 손바닥 안에 놓고 보듯이 보려면 어찌해야 되냐? 늘 하는 말도 이렇게 바꾸면 좀 어렵지. 허공으로의 나를 내 손바닥 안에 두고 보듯이 보려면 어찌 보여야 되나? 지금 여기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해갖고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이료도바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허공으로서 내가 돼야 돼. 그것도 안 됩니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허공으로서의 내를 손바닥에 딱 넣고 보려면 어찌해야 되나? 내가 분명하게 보려면.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분명하게 보려면 어찌해야 되냐? 이 질문이 이거예요. 가선 것은 보고 있고 하는 상품을 보고 듣고 하는 성품을 봐야 되는 거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이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반문 공부를 하고 있지 않냐고. 왜 반문 공부를 하냐?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을 듣는 것이 바로 성품짜리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보고 듣는 성품짜리가 뭐가 안 된다? 지금 매치가 안 된다. 우리 도반들이 매치가 안 돼. 왜 허공으로서의 나는 늘 허공으로서의 나야. 왜? 네,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매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찾네. 나의 성품짜리, 나의 불성짜리, 나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는 보는 성품.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한번 휘까닥 돌아가는 소식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냥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분명하게 이렇게 안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야? 보는 성품, 보는 거, 보고 있는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듣는 이 문성자리,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걸어갈 때 허공으로서의 나, 들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 말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 밥 먹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 맨 그거지. 이해되나요? 내가 좋다고 생각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싫다고 생각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지성이잖아요, 지성. 견문각지하는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이 성품짜리하고, 백봉 선생님이 늘 법문을 그렇게 하셨어. 허공을 알려면 성품을 알아야 되고, 성품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허공을 알려면 성품을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성품을 알려면 허공을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닌 적이 언제 있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돌리자 이 말인 것이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똥 누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전부 다 누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하지 않냐. 모든 것을 허공으로서의 내가 하고 있지 않냐.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그래서 반문문성을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내 마음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려고. 문성을 통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바탕을 놔두자,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는 일종의 그 안근이죠. 견성이죠. 눈으로 보는 성품에 비대를 한 것인데, 우리가 반문문성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요. 소리를 듣는 것이 누가 듣냐? 내 성품자리가 듣거든. 내가 소리를 들으면은 그 성품자리를 놔두면은 바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놔두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 그래서 성품 따로 있고 허공으로서의 나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주 목걸이 그거 꿰듯이 진주가 막 흩어져 있는 걸 싹 꿰버려야 된다. 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는 거, 본다, 본다. 뭐요? 허공으로서의 나지. 보는 성품이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견성이잖아요. 보는 성품. 듣는다.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바로 성품자리, 문성을 놔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이제 말소리에 막 계속 이제 마음이 가니까는 이게 문성자리를 놓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성품자리는 부동. 변할 것도 없고, 나고 멸하는 것도 없고,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영역을 구별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도 끝이 없고 와도 끝이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인 무상인 그런 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것이 진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아닌 순간이 한 번 아닌 순간이 있은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머리가 휙 돌아가는 한순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확 낚아채야 돼. 허공으로서의 나를 붙잡으려면 어찌해야 붙잡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어떻게 붙잡아? 늘 내가 보고 있는데, 늘 듣고 있는데, 늘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왜? 성품자리잖아요. 성품자리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문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거 아니요. 내 말이 어딜 말인가요? 관계가 아닌가요? 몸풀리가 차가 쉽지 않고 편안한 것을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몸풀리가 나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는데 진짜 내가 아니라고 하시니 의지할 것이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해서 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때까지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습이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하니까 내 인식이, 내 마음이, 내 망심이 어디든가 붙어야지 내가 고기를, 털을 잡을 텐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니까 털을 잡을 곳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정신이 너무 아뜩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어디엔가는 딱 정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거기다 요거 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유 나를 어디다가 이 말하자면 붙여서 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학인이 너무나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인은 이 정도 되면은 한번 마음이 한번 휙 돌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미. 왜냐면 두렵고 허망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신이 아득해진다. 그럼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나를 붙여야 되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확 자기한테 들어온 것이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